그 다음에 한번 봐볼까요? 재성이 숨고 식상이 노출된 경우, 재성이 숨고 식상이 노출된 경우, 요거 하나만 우리가 해봅시다. 재성이 숨고 남자. 재성이 숨고 식상이, 이 경우는 식상도 잘 노출이 안 돼 있죠. 식상이 술중에 신금의 예인데 아주 적절한 샘플은 아닌데 술중에 식상을 쓸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여놓긴 했는데, 자, 관을 한번 봐보세요. 관은 연에 있고 시에 있죠. 인수가 없다. 그래서 관을 쓰기에 어떻다고 좋아요, 불리해요. 불리한 모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행적 차지하고 있는 글자를 보니까 뭐예요? 토가 5개. 토가 5개에 진술상충을 해놨죠, 그죠? 이렇게 열어난 자리에 신금이 드러나서 이 상관이 왕자, 강한 것은 무엇을 좋아한다고 배설을 기뻐한다. 그래서 이 신금 상관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신금 상관이 어떤 거냐면 진과 술이 충하는 것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진과 술은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입고 벗고 심고 뽑고 했었죠. 심고 뽑고 입고 벗고. 진시가 되면 누구나 다 옷을 입는다. 만물이 다 옷을 입죠, 그죠? 만춘이 되면. 그 다음에 술시가 되면 만물은 다 옷을 벗는다. 그래서 심고 뽑고 입고 벗고. 그래서 건축, 치의의, 의류, 의류. 그렇죠. 호텔, 목욕탕, 목욕탕, 자, 목욕탕도 기타 등등 어쨌든 입고 벗고 심고 뽑고에 관련된 직업 구성을 잘 하는데, 가죽을 벗기고 입히고, 그런 작용을 기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쓴다고 이게 편관은 뭐다? 주먹. 주먹 있고 칼, 이 신금 자체는 그 자체로서 칼이죠, 그죠? 신금은. 주먹 있고 칼 있으면 한 칼 한다 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식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식상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식상. 그럼 쟤도 어디서 받아요? 진중에 개수라고 하는 요소로서 있죠, 그죠? 개수라는 요소로서 숨어있는 재물, 은재, 숨은 재물로서 재물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식상도 숨어있는 형태로 쓰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직업적으로 이런 경우 좀 특이성이 있어서 이렇게 샘플을 담아놨는데, 보통 재성이 숨고 식상이 노출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재능은 가득한데 현금화 시킬 수 없는 능력. 이렇게 가수가 곡은 많은데, 곡하고 노래는 많은데 히트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그 예술인, 그 다음에 스포츠맨, 운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재능은 가득한데 그것을 현금화 시키려면 운을 만나야 되는 상태, 이런 경우의 직업 구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부인은 진진이니까 풍자가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경우가 이제 그렇게 진중에 있는 개수를 끌어다 써야 되므로 결국은 부인을 어떻게 안방에 끌고 들어오기에는 방해 요소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생을 늦게 만나든지, 오색만. 그렇죠, 인호술, 자식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인자, 그래서 오생을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생은 안 만났을 겁니다. 원래 진생이 있었는데 딴마음 우프고, 그죠? 동창중에 있었는데 딴마음 우프고, 결국 일지삼합의 관성과 자식을 생산해주는 뜻을 소통시키는 인자가 되는 말띠를 만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하변, 진진이 견인해오고 왕자를 희설하는 신생, 이런 식으로 처자인연이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뭐 처자인은 부가적인 거고, 아무튼 그 식신상관이 드러나지 않거나 재성이 숨거나 식상이 숨으니까 뭔가 폼나는 형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 해요? 고기 쓰는 데는 춥습니까? 덥습니까? 침침합니까? 흔합니까? 예, 약간 침침한 데서 숨어 있다는 걸 바로 그러한 작용 같다는 거죠. 예. 자, 영원히 거기를 하는 게 아니고 뒷날에 이제 재물운이 크게 오면 건축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담해서도 돈을 크게 벌어요. 건축업이라든지 모텔업이라든지 목욕탕업이라든지 입고 벗고에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조금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 예술인은 입고 볼까 하면 뭐 무대 그렇죠. 조명을 받고 그거. 자, 봅시다. 크다 소리. 자, 봅시다. 편제냐, 정제냐. 이제 사업적인 우리가 성향 요소에 의해서 결국 그 가늠을 할 때에 편제, 정제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측면에서 이제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요 팔자의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계일주의 연월에 뭡니까? 편관, 정관이 드러나 있죠, 그죠? 편관, 정관이 드러나 있는데, 정임이 묶여 있고, 인수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가 없죠, 그죠? 인수가 숨어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관은 있는데 인수가 소통되지 못한 모양이 되니까 식신이나 재를 요소를 봐야 되는데 재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에 있고 병에 있죠, 그죠? 근데 편재, 정제인데 편재는 어디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기 작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모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식신이 뭘 찾고 있어요? 관을 붙들고 있죠, 그죠? 관을 붙들고 있는 모양의 식신과 관성을 좋아하는 주로 교육 필설과 언론 방송 이런 쪽의 별을 의미하는데 편제가 묶여 있지 않으면은 주로 사업성으로 발달하겠죠. 발달하는데 편제가 묶여 있죠, 그죠? 그래서 정제를 부득 있으므로 조직 형태의 활동이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 배설관자에 있다는 것 자체도 조직 형태의 요소인데 인수가 없으므로 결재권의 발전이 있다 없다. 결재권의 발전이 별로 없는 형태로 조직 생활을 하는 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짝짓기 문제가 좀 고달파지죠, 그죠? 편관과 식신이 내 몸과 무리를 이루면서 이 진진이 정관이죠, 그죠? 그 정관은 어디에 있어요? 연의 시에 떨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붙들려가 있는 거죠. 인묘진, 방합 요소도 있으면서 묘에, 미에 삼합 요소가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짝짓기가 상당히 고달파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도 짝같고 편관도 짝같 이렇게 되죠. 편관은 뭐 조직 사회로 자기가 조직생활을 본다 하더라도 정관을 쓰기에 여기에 또 뭐가 붙느냐 공망이 붙거든요. 공망 요소가 붙으니까 어떤 서방님을 만나도 마음의 불만 요소가 따르는 모양이 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편제가 열려 있었으면은 편제를 쓸 수 있으면은 학원 사업 쪽으로 넘어가죠. 편제를 쓸 수가 있으면 편제가 묶여서 못 쓰게 된 모양이므로 라고 조직 형태로 활동을 하더라. 자, 그 다음 팔자 한번 봐보세요. 식상과 재성이 떨어져 있는 게 이제 떨어져 있는 모양이 나오죠.
무인, 을묘, 갑인, 병인. 남자 팔자죠. 아까 팔자하고 조금 뭐 흡사성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재성이 좀 땅바닥에 세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식상이 아주 그 반갑긴 반가운데, 시에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어서 좋은 모양도 되고, 또 이것이 무너지면 고달픈 모양도 되고 하는 모양이죠. 자, 지지에는 뭡니까? 목, 이렇게 6개의 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운 흐름 따라 아까 봤었죠.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묘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요 시기에 어떻다고 예. 식신상강이 강화됐을 때는 여러 가지 금전 활동을 통해서 발전,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인데 요 시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흔들리는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재성이 하늘에 노출되어 있어서 재물이 들어오면 표가 난다 안 난다? 표가 나니까 뭡니까? 이 경우에는 이 사오미 운을 가더라도 재물이 이루어질 때 자꾸 굴곡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요 운 중에도 전체적으로는 상승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재성이 땅바닥에 세력이 있어야 좋은데 세력이 없는 것이 팔자에서 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대운 흐름으로 볼 때는 앞으로 대운 흐름이 큰 발달을 하기가 힘든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상과 재가 떨어져 있어도 고달프다. 이걸 눈에 봐두십시오. 식상하고 재는 뭡니까? 생산지와 현금화를 하는 상품화하는 시장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는 거죠. 생산지와 시장은 가까이 있어 좋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달픈 모양. 그 다음에 운이 나빠지면 처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처의 자리는 굉장히 불리한 모양이죠. 예, 처의 자리는 불리하다. 처의 이 자리가 안정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비근급제 속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팔자 한번 봐봅시다. 가복, 무진, 정사, 신해. 팔자의 관성은 어디서 시에 있죠, 그죠? 관성은 시에 있다. 그 다음에 인수는 연에 있다. 그래서 관인이 소통되어 있습니까? 안 소통되어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상관은 식상은 연월에 있죠, 그죠? 있는데 재성은 또 시에 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관인이 떨어져 있고 식신과 재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 비견 급제 요소는 지지에 세력을 바치고 있는데 이걸 쓰기에도 곤란하고 이걸 쓰기에도 곤란한 모양이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무슨 상관이라고 하는 대세를 쓰죠, 그죠? 상관은 뭐다? 교육, 필설 중심의 요소나 그 다음에 생산, 창작적 요소에 의해서인데 격이 잘 위아래로 갖추어져 있죠, 그죠?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그대로 어떤 개념, 정신적 개념,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주로 정신적 개념을 쓰니까 주로 필설로 되죠. 필설 교육. 그 다음에 재운을 만날 때는 무엇을 부릴 것이다? 재운을 만날 때 필설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중심으로 아마 상품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래 보면 되죠. 교수님이 벤처한다. 이게 이런 모양의 상관이 득세에 있거나 기본적으로 인수격 글과 학문을 통해서 직업 구성을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따라갈 때 사업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제대운이 기사,
경호, 신미, 임신 들어오죠, 그죠? 임신, 계유 이럴 때 이 신유운이 머무를 때는 사업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때의 경제적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고. 갑수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죠, 그죠? 돌아올 것이다. 그게 신이 아니고 만약에 술이 나면 어디 진월이 아니고 수월이다. 그걸 좀 된다. 아, 수월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수월이라 하더라도 격 자체는 상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유술로 모이잖아요. 합의돼서가 아니고 신유술 방합 요소가 있고 또 죄를 어차피 따르는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으로 결국 그 사업성을 부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똑똑한 거 하나만 써먹더라는 거죠. 똑똑한 거 하나. 상관이 똑똑하니까 상관을 써먹더라. 자, 그 다음에 팔자를 한번 보세요. 신미 남자 팔자로. 자, 요 경우에는 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배설관자가 없다. 배설관자가 없다. 인수는 있느냐? 인수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묶여 붙죠? 요렇게 병신 합수 이렇게 해서 묶여 붙죠. 그 다음에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월지의 연간의 시간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는 어딘데 일지에 있다는 거죠. 일지에. 그래서 써먹기 좋은 거는 뭡니까? 식신상관과 재를 써먹는데 지지의 세력이 어떻다고 해? 기토가 축에는 세력이 강하지 않고 미에 세력이 있으므로 자기 사업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데 대운의 흐름이 어디로 해야 해? 을미, 그 다음에 가보, 계사, 임진, 신묘, 경인 이렇게 해서 대운 자체가 인수나 관운을 따라가죠, 그죠? 인수나 관운을 따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보다는 조직적인 성향의 별이 더 강하죠. 이 경우에는 자기 사업을 해봐요. 별이 있으니까 자기 사업을 해봤다가 운세적인 요소에 또 침체가 오면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세월을 보내고 다시 또 기회만 닿으면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무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유축을 중심으로 볼 때 이 해수가 역마의 자리죠, 그죠? 역마의 자리니까 역마살이 놓인 곳에서 상품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뭡니까? 결국은 무역 중심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보통 이제 이 평관은 대체로 사립 중심인데, 사립 중심이 평관인데 어디하고 어디만 법대하고 공대는 평관성이라 하더라도 국립이 가능합니다, 주로. 이건 이제 하나의 경향성이니까 머릿속에 놓으세요. 주로 정관은 무슨 국립, 평관은 주로 사립 중심인데 학문 자체가 평관의 성격을 가지는 법학이나 공학, 그 다음에 군 조직 있죠, 군. 이런 데는 이제 국가 조직에 속하면서 평관을 갖다 그대로 국립으로 또는 공립으로 써먹는 거죠. 법대 공대는 공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기유, 계유, 병술, 신묘.
남자 팔자죠. 자, 요 경우에 연월에 주로 차지하고 있는 요소를 보니까 뭐예요? 재성, 재성. 거기에 관성이 드러나 있죠, 그죠? 그래서 소년의 글과 학문은 대체로 무엇과 친하다. 재성이나 관성인데 재가 있으면서 관이 티 나오면 대체로 경영이에요, 경영. 관이 티 나오면 대체로 경영. 그 다음에 재성이면서 역마에 해당되면은 주로 무역이나 국제통상. 국제통상. 이게 역마일 경우에 재성이 역마나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인수가 간섭을 하죠. 재성과 인수가 같이 있죠. 재성과 인수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학. 즉 학문적 성향을 주로 많이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월정제, 연정제 공부를 죽도록 한다. 적당하게 한다. 적당히. 붙을 만큼만 한다죠, 그죠? 붙을 만큼만 한다는 이런 요소 때문에 물론 이 경우에도 묘유상충의 충중의 묘술이 또 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충중의 합을 하고 하는 이런 요소 때문에 인수가 잠자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충의 요소가 없으면 좀 굉장히 게으르게 해가지고 학교를 갈 때 좀 애를 많이 먹는데 기본적으로 정제 요소가 더 많이 간섭을 하니까 적당하게 붙을 만큼 한다. 위에 드러난 정관은 뭐예요? 국립이다, 사립이다. 국립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직장도 적당하게 들어갈 만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글자가 안 올 때,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어느 글자가 올 때는 어제 같은 오늘이 무너질까요? 자,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 뭐 어느 글자가 오면 고달파요? 언제가 해? 천간적으로 무. 월급 봉투를 흔드는 지지로서는 지지에는 뭐예요? 지지로는 어떤 글자가 올 때 조직 생활이 흔들린다. 예? 지지. 지지에서는 어떤 글자가 올 때? 그렇죠. 묘가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유옥을 만나는 때가 사예요, 사. 사 때는 뭐냐면 병화가 지지에 세력이 별로 없죠, 그죠? 유술이라서 땅바닥에는 금이 강하죠. 목은 시에 하나 있고. 근데 비견 요소가 있으면 비견 요소가 땅바닥에 내려오면 항상 독립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생각을 해본다. 올해 신사년이죠, 그죠? 무인년에 어떻게 했다? 무인년에 무자가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개를 갖다가 작용력을 흐르게 하죠. 이게 자기 들고 다니는 명함이잖아요, 그죠? 명함을 흐르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윗사람과의 갈등 요소가 발생하여 조직 생활이 고달파든지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가 도모하는 일과 조직 생활하고 상충적인 요소가 발생해서 고달팠을 것이다. 그러나 막살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죠? 천간적인 정신적 요소니까. 그 다음에 기묘년에 어떻게 쓸 것이다. 때려치아부가 아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겠죠. 월급 봉투를 흔드니까 묘유 상충구죠. 그래서 요때 또 한번 치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유가 두 개인 관계로 묘의 작용력을 고민만 하다가 넘어갔고 경진년 들어갔다가 왜 대세는 이거니까 대세는 팔자 내에 있는 근본적인 모양인데 관이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관이 한 개죠, 그죠? 관이 한 개니까 조직 생활을 자꾸 쉽게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충이 와서 고비가 왔다가도 결국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사년에 가서는 이제 독립바람이 불어가지고 주변을 보니까 독립해가 주변에 몇 명 있는 거 보니까 무단히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독립을 해볼까 말까 고민 중. 그 다음에 관의 개수가 사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개수가 사오미에 힘이 없죠, 그죠? 네. 사오미에 힘이 없으니까 조직 생활이 따분해요, 안 따분해요? 이 생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봐야 별 뭐 없겠다는 생각이 가득하고